현재 WTO 총장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로 전격 업무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응고지 후보는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당선이 유력한 분위기로 흘렀으나 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유명인 통산본부장을 전격 추천하면서 교착 상황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자 다자주의를 표방한 바이든 정부는 다시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자주의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트럼프 정부 지우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바꾸고 한국을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은 한국의 WTO 최근 판결에 불복하며 상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다자간 무역의 존중과 상호 협의를 우선하자는 미국이 한국과의 WTO 판결에 대뜸 상소한 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자국의 불리한 수출 행태를 제대로 꼬집은 한국에 오히려 다시 한번 상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실제 미국은 말로는 다자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자율적 관세를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 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 관세율 47.8%를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 최대 60%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의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이 조처를 계속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의 분쟁 기간에 2만 5천여 장의 분량의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WTO 판결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관세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상소하지 않을 것으로도 봤습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제질서 재건과 다자주의 복귀를 밝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다시 상소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국제 무대에 복귀하면서 WTO를 존중하고 세계 협력을 도모하는 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자청하면서 유럽과 중국, 일본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 총장으로 노선을 갈아타기까지 했지만 판결은 승복을 안 한 것입니다. WTO 패널들은 세부적으로 40개 항목 중에 37개 쟁점에서 한국 손을 들어주고 3개만 미국이 승소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완패한 소송전이었으며 미국도 바이든 정부의 다자간 협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첫 국제 무대에서 깨끗하게 불합리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러웠으나 결국 상소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국제 무대 복귀를 알려주는 정도로만 활용되었고 실제로 자신들은 다자주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 측 싱크탱크에서 트럼프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이든 정부가 되자마자 나이지리아 후보가 WTO 회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포착되며 일본이 미국에 영향을 끼쳐서 WTO 총장을 나이지리아로 갈아타게 됐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결국 민주당은 친일본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왔죠. 종합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물론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애매한 국제 무대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한국과 같은 중간에 낀 국가들이 매번 희생양이 된 모습이 나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나이지리아 총장을 밀어버린 미국에 당황스러운 일이 전개됩니다. 나이지리아 총장이 당선되자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일본 측으로 응곤지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는 자신의 트윗에 스가 총리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일본도 WTO 총장이 제대로 당선되었다면서 거슬리는 트윗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물밑에서 한국 낙선 운동까지 벌이는 등 어느 정도는 예상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가깝다는 일본이고 미국의 의견이면 대부분 찬성한다는 일본이지만 한국과 관련해서는 거침없이 반대의 상황에 예상까지 집행하고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에 로비 자금을 넣는 일본의 현 주소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한국은 WTO 수출 규제 판정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총장과 유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욱더 만반의 준비를 하여 후쿠시마 수산물 판정과 같이 일본을 패소시킬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거의 동시에 WTO 총장이 당선된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국가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애초에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해왔으며 응고지 후보가 당선이 되자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중국의 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상무부는 당선 소식을 듣고 현재 다자 무역 체제가 현저하게 훼손되어 있다라며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를 통해서 무역이 회복되고 전체 회원국이 내린 결정이 우리 모두가 믿고 지키는 다자 무역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라고 수차례 전세계 무역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미국이 그렇게 강조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중국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점인데요. 바로 이것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측은 미국이 불합리하게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앞으로 WTO에서 관련 소송을 엄청나게 진행할 것이며 미국은 이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전세계에 민폐를 끼쳐 일면 미국이 중국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미국도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주장이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항상 중국이 경제 규모가 크지만 후진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으며 무역에서도 중국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는 당연하다고 논리를 펼쳤습니다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자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WTO에 힘을 실어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중국은 WTO를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 국제 무대에서 더욱 날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도 미국같이 다자주의를 주장하며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정작 코로나의 원인을 중국으로 지목한 호주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 와인에 대해서 불공정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서방에서는 호주 와인 마시기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국제 무대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며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만 아프리카의 1대1로를 비롯해서 총장 당선 과정에 중국이 큰 역할을 했으므로 중국의 큰 목소리를 못 낼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WTO를 방패 삼은 중국은 더욱더 자신들 마음대로 국제 무대에서 관세를 무기로 다양한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보복 조치를 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되면 분명히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국면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 장면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WTO 총장의 처음 행보도 실망스럽다는 의견입니다. 그는 WTO 총장이 되면 백신 부족 문제에 대해서 WTO가 강력히 기여하겠다고 총장이 되자마자 그 포부를 밝히며 백신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어난 일은 유럽이 백신 수출을 통제했고 WTO에서 한 말은 실망스럽다가 끝이었습니다. 막상 WTO에서 당장 백신 수급과 공급에 대해서 국가별로 합의점을 시급히 도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만 현재의 UN이나 WHO와 같이 정작 중요한 미얀마 사태나 코로나 사태에 힘을 쓰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한 것처럼 WTO도 허울만 좋은 국제무역기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백신 공급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백신 생산까지 하는 한국을 베이스로 좀 더 다양한 국가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백신 문제와 무역 문제를 해결할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희 후보의 한국은 백신 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는 물론 무역 관련 업무에서 크게 기여했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은고지 총장이 세계은행 경험이나 국제무대 경험이 뛰어나다고 얘기했지만 최근 전 세계적 움직임은 명분과 논리로만 설득이 안 되고 실무를 통한 경륜으로 허를 찔러야만 국가 간의 컨센서스가 도출되곤 합니다. 결국 미국은 다자주의라며 한국을 버리고 WTO 나이지리아 총장으로 돌렸다가 중국을 살린 꼴이 되었고 바이든 정부 스스로가 가장 강력히 추진하는 중국 타도에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한 꼴이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중국 흐름으로 봤을 때 더욱 세계적으로 돌발 행동을 자주 보일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미국의 WTO 관련 행보는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었음이 오래지 않아 드러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팬데믹 상황에 국제적인 맹활약을 보인 한국을 저버린 미국의 선택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 규제 살 길 찾고 있는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서 생산해 납품하려고 생산 기지를 옮기는 등 한국 수출을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종료로 수출길이 막혀버린 일본 기업들이 꼼수를 써서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탈일본하겠다는 의지로 다른 나라의 수입이나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 의사를 밝히다 보니 많이 불안해졌나 봅니다. 아베 신조 씨,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줄 알았습니까? 일본 기업들 한국 들어오는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방사능 묻잖아요. 일본 기업들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꼼수 부리고 있다는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불안해진 쪽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당황해하고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부메랑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수출이 어려워진 일본 기업들이 아예 일본을 벗어나 중국이나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찾아 탈일본 신호탄을 쏜 건 모리타 화학입니다. 중국 내 합작 공장에서 올해 안에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을 시작해 삼성전자 중국 공장에 납품하고 한국에도 수출할 거라고 니혼게이 자이신문이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중간 재료인 불산을 만들고 이를 일본에 들여와 고순도 불화수소로 가공해 한국에 공급했지만 이제는 아예 완제품을 중국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삼광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 오카공업은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비상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허가가 한건 나긴 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시바무라 도쿄오카 본부장은 역시 실적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문이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으문이다. 이번에 예상 실적을 낮춘 건 이를 반영한 것이문이다. 라고 답하며 한일 관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역시 불안감을 감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TOK 첨단 재료의 생산 공장에서도 한국 수출을 위한 꼼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소재 기업인 TOK의 지분 90%를 가진 한국 내 법인입니다. TOK는 그동안 첨단 시스템 반도체의 극자외선 공정에 쓰이는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일본에서 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해왔습니다. TOK 한국 법인 측은 앞으로 한국 공장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생산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의 장기화에 대비해 최대 고객인 삼성에 대한 판로를 안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TOK 한국 법인 관계자는 일단은 삼성에서 아무래도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에서 제작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들이 한국이나 제3국 생산 공장을 통한 우회적인 수출로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아직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도 한일 합작 법인을 통한 국내 생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매출 손실과 판로 중단을 우려하는 일본 업계도 더 이상 자국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업 피해가 만약 발생한다면 타이완이나 아세안 국가들과 공급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을 대체할 거래처를 찾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 특파원 기자들과 만난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는 역시 앞으로도 수출 허가는 계속 날 거라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수출 규제해놓고 지들이 불리해지니까 찔끔찔끔 수출 허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베 정부가 던진 부메랑은 이제 한국을 돌아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아베 정부의 고민과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 정부에 누워서 침 뱉기식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수출 규제가 길어지면 한국 기업과 거래해왔던 일본 기업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얼마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어리석은 행동인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일본 기업들은 한국 들어와서 수출 좀 하겠다고 꼼수까지 써가며 굽실대고 있지만 일본의 아베는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누가 더 손해인지 보면 알겠죠.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페페TV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힘들거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그 어느 하나 빛을 내지 않는 별은 없지요. 페페TV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꼭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피그말리온.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대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핑계로 성공한 건 김건모밖에 없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이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성공을 향하는 길입니다. 게다가 페페TV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믿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봐요. 구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끔씩 각종 사회 이슈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 페페TV를 찾아주세요. 페페TV만의 시각에서 여러분께 사실만을 근거로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일 모두 잊으시고 페페TV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